은행 거래가 막히고 창구에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오빠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혹은 친구에게 송금을 할 때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받을 때도 우리는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요 며칠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긴급하게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 거래가 막히고 창구에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은행 입출금은 물론이고 돈이 필요한 분들이 앞다투어 은행에 문의 전화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말씀드릴 테니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걱정 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행에서 우리는 평소에 정말 많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요. 송금하기도 합니다. 또 돈이 필요하면 출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맡겨놓은 돈은 없지만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면 대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지만 꼭 쓸 곳이 있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대출 거래에 제한을 당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일 전이죠. 9월 2일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강화된 2단계 DSR이 실행된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2단계는 뭐고 DSR은 뭐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DSR은 Debt Service Ration의 약자로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번 돈 중에 총 갚는 돈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이전에는 이 비중이 40에서 50%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은행에서 DSR 40%인 대출을 받을 경우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은 무엇일까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금리가 갑자기 상승해서 늘어난 원리금을 갚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계산해서 애초에 대출을 덜 해주겠다는 게 스트레스 DSR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기 때문에 8월 대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가능한 대출 한도가 몇 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했던 몇 천만 원이 불과 하루 차이로 대출을 받게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시기와 범위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요. 원래 1단계에서는 대출 금액의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되었었지만 이번 2단계부터는 신용대출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즉, 내가 이미 대출하고 있는 금액을 더 포괄적으로 보겠다라는 뜻이므로 대출 가능한 액수는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출 가능 금액은 더욱 작아지게 됩니다. 25년 7월 예정인 3단계에 접어들면 기타 모든 대출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정말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금액도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은행 창구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라는 은행 창구의 조용한 대답만이 감돌고 있다는데요. 어떻게든 필요한 대출을 하고자 이리저리 은행을 바꾸면서 다녀봐도 대출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미 예고가 된 것이기에 문제가 적다고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은행마다 심지어는 창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 당국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F4 회의를 개최한 후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지금의 혼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도 되는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하며 가계 대출을 못 잡으면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한 정책을 쓰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대출 규제는 확실하게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어지면서 향후에도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크게 제한된 은행 거래에 대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의 대출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면서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론 형성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3단계 시행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대출 거래를 규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은행 창구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은행 입출금 거래나 대출 등 은행 업무에 대해 바뀌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저희 채널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